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5분 늦게 시작이 됐는데요. 자, 그 경위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천기 누설이 진행되는 날인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요. 우리 촌철님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함께 양해를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꾸며드릴 시간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촌철님들 워낙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처음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이런 뉴스 많이들 접하셨죠. 바로 이회영 선생을 기리는 우당기념관 개관식에 참석을 해서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게 엄청나게 뉴스가 많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정작 이 우당기념관 개관식은 묻혀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한 목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천기 누설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바로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께는 아마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이종걸 민화협 상임대표의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장님. 아유, 안녕하셨어요. 네. 이종걸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아주 뜻깊은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건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 제가 지금 소개 말씀드리면서 개관식은 묻혔고 오히려 윤석열이 부각이 됐다, 이렇게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심경이? 네, 좀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110년 만에 이회영 할아버지를 모시는 죄인으로서 그 모시는 것도 죄송한데 예. 또 평소에 그분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개관식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분을 오지 말라고 하기가 참 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초청을 하신 거 아니면 좀 본인이 참석하겠다고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서울시의 행사죠. 서울시에서 이제 이회영 기념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추진할 때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셨는데, 그렇죠. 그 뒷마무리를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잘 해주신 것을 감사드렸는데요. 네. 그 개관식도 이제 서울시에서 초청하고 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 저희들이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회영 기념관에 네. 오시는 손님으로 윤석열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의장님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어떤 손님들을 모실까를 서울시에서 그럼 조율을 했던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의견도 주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항일 운동가시든지 아니면 저희 유족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서울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자리에 참석한 거는 서울시 조율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아마 그 친구라고 하는 저희 조카, 오촌 조카인 이철우 교수가 이제 중간에 어떻게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하고 친구 관계이고 예. 굉장히 가깝게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이제 거의 그 개관식 시작하는 임박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이미 다 허락이 됐다고 오기로 돼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러면 이철우 교수가 좀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는 개관식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한테 모두 맞춰진 거에 대한 좀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예, 110년 만에 이제 명동에 사시다가 또 태어나신 그 6형제분, 할아버지와 같이 6형제분이 이제 정말 의미 있는 귀환을 하시는 때였는데 그때 당시는 또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 누가 후보자이냐 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세간의 중심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분이 개관식을 찾아준 거는 뭐 전반적으로 볼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지금 고마운 일이집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시기가 다 이렇기 때문에 좀 저로서는 좀
버리는 내용이었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유족으로서는 심한 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요 질문까지만 좀 드려볼게요. 그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몇 마디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노블레스 오블리 이주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마저도 네. 그 이영 선생에 대해서는 오블리주 노블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이렇게 각인이 돼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 예, 그분이 또 어린 시절에 그 이철우 교수하고 교분을 쌓으면서 어린 시절부터 우당 이영 선생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일반 국민들과는 좀 다르게 또 각별하게 예, 그런 존경한 마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그 우리 이종걸 의장님 말고 또 한 분 바로 이제 이 실무 작업을 쭉 총괄했던 분을 함께 모시고 사실은 그 이제 이분에게 좀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기념관이 기획이 됐고 또 설립이 됐고 이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네. 펑크를 내셨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또 이제 그 손자 되시는 이종걸 의장님께서 또 본 입으로 이야기에 약간 모호한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그냥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미리 좀 양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의장님과 그 할아버님이신 이회영 그 선생님은 지금 의장님의 뇌 속에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뭐 어린 시절에 저희 막내이신 저희 아버님의 집에서 뭐 사실 조그만 이제 가난한 집 안양에 이제 거처를 마련해서 사시는 집에 네. 할머니가 자주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편하셨는지 큰 집보다는 더 오래 계셨는데 네. 그때 아버님이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은숙 저희한테 할머니에게 그 할아버지와 같이 지냈던 글을 좀 써달라고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쓰신 게 서간도 시종기라고 하는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서간도 시종기. 네. 예. 제가 이제 할머니 무릎에서 칭얼거리면 좀 저를 자장가로 재우시다가 또 시간 남으면 이제 그 할아버지의 그 지낸 일들을 아버지가 만들어준 그 화선지 책에다가 네. 붓으로 또 사인펜으로 이렇게 쓰신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이제 쓰시면서 저한테 얘기도 들려주시고 또 집에 간혹 가다가 생존하신 그 할아버지 동지들 제자들이 이제 집에 찾아오실 때 네.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대하는 태도들을 이제 보면서 저는 좀 느낀 바는 있었습니다. 어떤 태도요? 근데 할머니는 뭐 아주 그냥 이제 아주 당당하신 분이었지만 그러나 뭐 참 힘이 없어진 분으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극진하게 모심에도 불구하고 참 아주 이렇게 초췌한 분이셨는데요. 네. 근데 오시는 분들은 더 초췌한 분이었죠. 대체적으로 기억이 나는 분은 이관직 선생이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부이 할아버지라고 저희가 불렀는데 그 부이 할아버지는 사실 대한제국 군대 해산 때 정말 오열을 퍼부으면서 그 항의 서한을 쓰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대한제국 마지막 군인의 계급이 부위가 하면 지금 아무튼 대위쯤 되는 것 같아요. 장교이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흥보관학교 첫 개교할 때 교관으로 망명할 때 할아버지의 어찌 보면 가장 측근으로. 근데 이제 그분이 한산희 씨로 할머니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셨어요. 그분이 오실 때 보면은 갓쓴 노인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뭐 드골 장군 치하였다면 아마 전쟁 영웅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분이 광복군으로까지 가서 3지대장을 하시고 그 우리나라 항일운동의 혁혁한 혁명 전사이신데 예. 그걸 저는 몰랐죠. 그분이 오셔서 할머니 뵐 때
할머니한테 아주 극진한 예의를 취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머물러 가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시중을 하셨는데 어떤 때는 어머니가 또 좀 귀찮아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노잣돈 받아가시고 그러시니까. 아, 그러셨구나. 근데 네.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바로는 그 이제 그 유영 선생님이 이제 가문 전체가 대한민국에서 당시 내노라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진짜 갑부셨고 그런데 그 모든 가산을 정리를 해서 가셔서 이제 독립작업으로 다 쓰셨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든 게 신흥무관학교고 광복군의 모태가 되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살아생전에 이 독립을 보고 또 귀국을 하셨던 분은 형제분 중에서 딱 유일한 한 분 이시영 선생님밖에 안 네. 계시고 그러니까 네. 온갖 고초란 고초는 또 다 겪으셨던. 네. 근데 그러면 할머님이나 이런 분이 살아생전 아버님이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나요?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게 지금 저기 돌이켜 보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뭔지 모르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돌이켜 보면 큰아버지 아버지의 그 바로 형님이 감옥에서 한 13년 6개월 정도 살다가 이제 해방돼서 45년 8월에 나오셨는데 그분을 지키는 분이 고등계 형사 노덕술이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지키는 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감시. 또 감시해서 집어넣으려고. 근데 그게 이제 아나키스트 계열의 예. 운동을 한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접하는 그런 슬픔이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김원봉도 이제 월북을 하셨고,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는 분명히 커뮤니스트하고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였는데, 예. 이제 해방 공간에서 우리 남쪽에 여러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마땅치 않아서 월북을 한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항일 운동할 당시에는 노선이 아주 달랐는데, 예. 그러나 이제 해방 공간에서는 좀 비슷한 생각을 아니, 또 뭐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나키스트고 뭐고 하니까 친일파가 다시 득세하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일파들이 그 거의 다시 권력을 다시 장악하게 되니까 예.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 고모님, 이 규숙 고모님이 이제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예. 규숙 고모를 떠나보내면서 이제 글도 하나 썼는데, 예. 그분의 이제 부군이신 장혜평 선생도 아나키스트의 이제 할아버지 제자로서 아주 혁혁한 전사였는데, 그분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업도 실패하고 결국 합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고모님도 감옥도 가신 그런 전사이셨는데 그냥 조용히 촌노처럼 사시면서 그 부군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못난 사람이다. 그 혁명을 꿈꾸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사람이 그까지 무슨 사업 잘 안 된다고 해서 화병으로 그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의 어떤 저변에서 아나키스트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뭘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 그 장혜평 그 고모부하고 이제 저쪽 할아버지 묘소 애국지사 묘역에 저쪽에 계신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배위 합장으로 이렇게 지금은 묻혀 계시는데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저희 그 50년대 60년대까지도 대한민국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그 항일 운동을 한 분들 특히나 또 이런 아나키스트 같이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좀 이렇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오히려 그 45년 전에 중국에서 혁혁하게 무장 털고 또 은행도 털고 항일 운동하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김구 선생님도 그분이 한 32년에 도망 다니기 시작해서 근 23년 동안을 그 정말 도망 다니시면서 사셨잖아요. 근데 해방 공간에서 거의 몇 년도 못 버티고 암살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시절이 참
그분들에게는 어려운 길이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 서간도 시종기 쓰시면서 그런 이제 것보다는 그때 그 할아버지하고 지내면서 신흥무관학교 설립하면서 그때 사실 노비로 했던 분들이 같이 다 올라갔는데 그 노비들이 신흥무관학교 이제 학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빨래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양반 가문으로서 천민이라고 하는 건 뭐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 할머니에게는 마님 그러면서 불렀던 그분들의 옷까지 빨아주시면서 네. 그 신흥무관학교 생활을 이제 하신 것들을 담담하게 쓰신 글을 보면 네.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우리 이제 그 해방 공간 그다음에 그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굴곡진 역사에 대해서 뭐 저희 집안이 어떻게 그걸 대항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기념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늦었잖아요, 사실은. 기념관 개관이라고 하는 게. 네. 그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다행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재임 시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기 시작했던 건가요? 기념관 건립이?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종찬 씨가 저희 사촌 형이신데요. 예. 그분이 이제 자기 집으로 옮기면서 집의 일부를 이렇게 기념관처럼 지어서 본인 사제의 일부를 이제 기념관으로 썼습니다. 저 신교동에 있는 맹화학교 앞에.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그 이종찬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많이 들었어요. 내 살아있을 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기념관 운영하는데 내 죽으면 어떡하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예. 저희 이제 동생들 뭐 이런 또 후배들에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담이 있었는데 어떻게 서울시 박원순 시장 계실 때 서울시에서 뭐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확 나서서 하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그분의 어떤 뜻이 이렇게 마음속에 전달이 됐는지 그 도시재생을 하는 사업 과정에서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그래서 기념관을 만들게 돼서 저는 참 고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예. 기념관이 들어선 곳이 남산 예장공원이라면서요. 예, 왜 남산이에요? 그게 남산 명동역 1번 출구 있는 데인데요. 예. 그 이제 예장공원이 원래 그 기억의 터라고 해서요. 그 박원순 시장 제재 때 그 일제 그 강점 시기 때 있었던 치욕의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복원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건 기억하자라고 하는 역사 복원 작업을 예. 많이 하셨는데 예. 그때 그 주무를 이제 서울시 도시재생과에서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그 연출이나 감독을 이제 서혜성 감독이 예.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쪽 예장동 터가 또 조선 총독부가 있었고 또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거기 기억육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문 받고 하던데요. 예, 그렇죠. 제가 나중에 변호사 할 때 거기 주자 파출소라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중앙정보부에 이제 그 안기부에 끌려가서 이제 접견을 필요로 하는 이제 우리 시국사범들 이런 분들을 주자 파출소에다가 저희들이 접견 신청을 하고 안 해주면 소송하고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거기를 싸우던 곳이었는데 파출소를 거쳐야 됐군요. 예. 그래서 그곳에 이제 기억의 터라고 해서 그 아주 일제 시대 때의 그 아주 재미있는 정말 우리가 보면은 치욕스럽지만 그러나 그걸 버릴 수는 없는 역사의 흔적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원을 다 했고요. 마지막 이제 그 활용점정이라고 우리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시던데 거기에 이제 그 중간에 터에다가 이혜영 기념관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혜영 기념관이 이제 할아버지가 원래 생가가 그 명동 성당에서 은행연합회하고 그 부분에 한 6,000평 정도 되는 땅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와, 명동에 6,000평. 네. 와. 죄송해서 제가 속물이어 갖고. 근데 이제 그 땅은
원세계도 그때 와서 묵어가고 그랬던 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원세계하고 이렇게 교분이 있었나 봐요. 청나라의 원세계 얘기하는 거죠? 예, 예. 나중에 황제가 된 그 사람이 이제 이유승 대감이라고 할아버지 아버지 예. 예, 그분과도 교분이 있었고 할아버지가 느껴서 나중에 사실 경학사 부민단 뭐 이렇게 만들 때 그 만주에 한 300만 평의 땅을 원세계에 사실 도움으로 우리가 정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교분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그 원세계가 그때 총통 정도의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조선에 출병했을 때 그 자기 그 군대까지 같이 주둔시키는 땅이 어떤 집이 이렇게 넓었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땅은 1910년에 이제 그 이주하실 야밤 도주하듯이 이주하실 때 전 가족을 이끌고 그 땅은 그냥 그냥 놔두고 간 거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게 이제 몰수됐습니다. 그는. 뺏긴 거예요 결국은? 네, 몰수돼 가지고 한쪽은 뭐 애국부인 계몽에서 가져가지고 YWCA로 됐고 어떤 거는 뭐 천리교로 넘어가서 또 그걸로 불화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영락교회 소유로 돼 있고 뭐 이런 이제 좀 넓은 땅인데요. 거기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이제 할아버지 기념관이. 그러니까 저희 후손으로서는 이제야 그래도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그냥 공가로 계시는 할아버지가 이제 좀 마음 편히 본인 고향을 할아버지 모시고 살던 곳으로 이렇게 오셔서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전 지금 늦게나마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제가 속물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빼앗긴 땅이니까 다시 되찾을 수는 없었던 겁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그게 토지조사 사업으로 이제 토지조사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등기가 된 것을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원시 취득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법원이. 맞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게 어떻게 점유했는지 그것에 대한 그 증명이 없다. 그 기점이 될 만한 게 없어서 아마 소송을 해도 조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역사적인 사실은 그래도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많은 분들의 좀 권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얘기는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념관에 이제 그 많은 뭐 이제 전시가 되어 있을 텐데. 여기 체코 무기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 네, 체코 총이 모신 나강 소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사카 일본 총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최초로 사실 우리나라에 전시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한 2년 전에 그 이제 서해상 작가하고 제가 체코를 갔어요. 체코 군단이 가지고 있는 총이 우리 독립군에게 이제 전달이 되면서 그 총의 그 위력이 얼마 전에 공개된 영상에 홍범도 장군이 기차역인가 거기서 체코 무기를 인수하는 영상이 발굴되고 그겁니다. 그 얘기죠. 홍범도 장군이 이제 대한독립군인데 그때 이제 청산리 전투 경우에는 일본의 이제 그 압박 전술이 굉장히 강한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이런 연합작전을 그 이전에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연합작전을 할 때 그때 이제 등장된 총인데 그 마사릭 장군이 사실 나중에 이제 체코 대통령이 됐는데요. 장군이 이제 그 러시아 내전 때 출병했다가 사실 100개 러시아 제정 러시아 쪽에 붙었죠. 그러니까 이제 백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군대로 사실 나갔는데 속으로는 그 보헤미아군으로서 체코를 독립시키기 위한 목적을 이제 가지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잘못돼 가지고 트로츠키의 인도에 의해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거의 피신하게 됐는데 블라디보스톡에 그 나우루 장군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홍명희 선생의 교분이 또 많이 알려지게 되고 격초 홍명희. 그래서 또 여운형 선생 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활약도 하시고요. 그래가지고 그 총에 한 지금으로 추정컨대 한 2,500정 정도가 우리 독립군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총을 한번
보러 확인하러 이제 갔는데 그 마샤릭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체코 군단을 이끌고 체코로 귀환해 가지고 초대 대통령이 돼서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백범 김구 선생에다가 뭐 이동영 선생 네. 뭐 또 아주 이승만 안창호 선생까지 다 합한 정도의 1인의 아주 체코의 영웅이신데 네. 그분의 이제 그 기념관이 아직 한 80% 정도는 그 발굴도 안 된 채 그냥 까만 괴짝으로 KK 있더라고요. 품이나 이런 게 예. 괴짝에 담겨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오. 괴짝 속에 있었던 총입니다. 그 총은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썼던 건 아니지만 우리 독립군이 넘겨받아서 썼던 것 봉오동 똑같은 총. 청산리 전투에 예. 쓰여져서 승리의 견인차가 된 어떤 그때 총이죠. 그때 똑같은 총이다. 예. 근데 이제 그 총을 쥐고 훈련 받고 했던 바로 그 하구 그 군인들이 또 신흥무한학교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겠다. 할아버지 전시관에 하게 되면 참 좋은 뜻이 전달되겠다 해서 그걸 이제 어렵게 그분들하고 교섭을 해서 그 체코 쪽에서 반응이 어땠어요? 그때? 그거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군에서 체코에 이제 어떤 공무도 보내서 대한독립군 쪽으로 그 총이 넘어간다는 소식이 있는데 정보가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라고 금지 공문도 보내고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체코는 1918년에 워싱턴에서 이제 독립 승인이 나긴 났지만 오스트리아하고 반대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은 뭐 독립이라는 것이 이제 제대로 현실화되지 않은 시기 이전에 사실 우리 대한 독립군의 독립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와 체코도 나라를 잃은 서울음이 같은 그런 동병상련이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헐값으로도 주고 또 뭐 보통 총 한 장에 노임으로 따지면 1년치 노임이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비쌌겠죠. 비싼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군의 그 주변에 분들이 막 은비녀, 금비녀까지 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마사릭 그 대통령 관에 아직 뜯지 않은 것들을 같이 이제 저희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한번 그분들하고 해보고 싶은데요. 의사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거기 만약에 우리 한국계 은비녀나 금비녀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바로 그게 되겠군요. 대금 총구입 대금이 되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혼이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모신 나강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본 아리사카 총도 있었는데 다 그게 좀 이번에 전시관에 전시가 돼 있는데요. 모신은 이제 러시아 그 대위가 개발한 총인데 아직까지 그 1920년대까지 일본의 그 총이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모신 총이 같은 소총인데 그 일본이 아주 개발해서 38 그 구경 그 총이 아주 그 유수하다고 자기들 자랑해가지고 러시아 러일 전쟁에서도 아주 승리에 큰 힘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자랑스러운 총인데 일본 총인데 모신 총이 그 유효 사거리가 한 750m. 그래서 일본 총보다 한 200m를 더 나갑니다. 더 정확하고 그 총이 기관총 포함해서 6종, 한 2천여 총. 홍범도의 나르는 홍범도의 그 전술, 그 협곡으로 밀어내가지고 하는 그 아주 뛰어난 전술이지만 그러나 그 모신 총이 있었기에 일본을 제압할 수 있었다. 역사의 기록 보니까 봉오동 전투라는 게 그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가 우수한 화기를 갖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총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그때 사실 중일 전쟁 나중에는 모신총의 위력을 알아가지고 저희들 총을 또 다른 것을 개발하고 그랬죠. 근데 그때까지는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정말 러일 전쟁에 뭐 무적함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일본을 청산리 전투에서는 우리가 한 3,500명 정도를 괴멸시켰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건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봉오동 전투 있었고 바로 이어서 청산리 전투 있었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다 신흥반학교 학생들이 출신들이 그 총을 들고 그 혼을 불태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예사롭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그러면 기념관이 개관이 됐고 그 이후 어떻게 좀 그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진짜 아주 우스개로 윤석열 효과라고 전 국민이 알시되게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유형기념관이 이제 설립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이제 그 지금 찾은 분이나 앞으로 좀 찾을 분들에게 꼭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그 뭐 역사라는 것은 제대로 그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대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우리가 왜곡되고 또 해방 시기에 해방 그 공간에서의 그 왜곡됐고 좀 이렇게 빗둘렸던 역사는 우리 젊은들의 역사에 의해서 많이 회복이 되고요. 예.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그냥 우리 박물관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뿐이지 이제 우리 역사는 정말 위기 때 극복해 나가는 이제 새로운 힘이라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그 굴곡진 역사에 그렇게 크게 꿀릴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영 선생이 이제 뒤늦게 기념관이 만들어졌는데 그분이 산 그 최후의 인간으로서 최종의 인간으로 가장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산 그 역사의 흔적이 바로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그것들이 다시 재해석되고 고향에 온 그분의 그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하나의 상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에 개관했죠. 무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관련해서 그분의 손자 되시는 이종걸 민화협 상임 대표이장과 짧게나마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담아낼 수는 없고 어쩌면 그때의 숨결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가셔서 기념관에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